항암제의 발달이 타 암종에 비해서는 조금 더딘 상태이기 때문에 췌장암 환자분들이 그런 말초신경 부작용도 꽤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항암제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환자분 증상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의 홍정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췌장암, 담도암, 간암 환자분들 항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개발됐던 항암제가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암세포들이 세포 분열이 왕성하다는 것을 이용한 그런 약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왕성한 암세포들을 죽이지만 또 반면에 입이나 구강, 소장, 대장의 점막 조직이라든지 이제 두피, 머리카락 같은 경우 저희가 세포 분열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그런 정상 세포들을 같이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탈모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 입안이 헌다라든가 혹은 구역구토를 한다라든가 혹은 장점막이 얼어서 설사를 한다든가 많은 부작용들을 좀 동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개발이 된 것들이 이제 표적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암세포가 갖는 아주 특이한 표적만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일한 표적을 발현하는 정상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면에서도 완전하지 못했고, 표적 항암제를 1년에서 2년 사용하다 보면 많은 환자에서 내성이 생기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개발하게 된 것이 이제 면역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 있는 정상적인 T세포로 하여금 종양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훨씬 줄어들고요. 또 인체의 자연적인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새로운 개념의 이제 항암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가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개발이 되고 있고요. 여러 암종들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암제 치료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교적 초기에 병이 발견이 돼서 수술로 완전 절제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에 수술이 잘 되었더라도 어떻게 보면 다지기 치료 혹은 재발 방지 치료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를 저희가 보조 항암 치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전이는 없지만 그 병변의 특징이나 위치, 크기상 완전 절제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나 완전 절제를 할 경우에 이제 주변 장기 손상이 많다고 이제 판단이 될 경우에 수술을 염두에 두고 수술을 목표로 우선 항암제 치료를 하고 종양이 감소할 경우 그때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수술을 염두에 두고 하는 항암제 치료를 저희가 선행 항암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안타깝지만 병이 많이 이제 진행된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수술이 어려울 경우에 전이가 있어서 수술이 좀 어려울 경우에 시작하는 저희가 항암제 치료를 고식적 항암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췌장암이 처음에 진단됐을 때 저희가 임상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절제 가능이 1번이고요. 절제 가능하다면 수술을 첫 번째로 하는 게 현재까지는 표준 치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경계성 절제 가능. 그러니까 절제는 가능한데 조금 애매한 경우. 경계성 절제 가능한 단계에서 발견된 환자분들은 선행항암요법을 하고 수술 여부를 재평가하고 가능하면 수술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거를 표준 치료 전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소진행은 수술은 불가능한 겁니다. 다만 이제 전이가 없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전이성 이렇게 나누거든요. 췌장암이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되고 완전 절제가 됐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환자가 재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병기에 관계없이 1기부터 완전 절제가 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모두 저희가 재발 방지 보조 항암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폴피리녹스라는 좀 강한 항암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젬시타빈, 젤로다라는 2가지 약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게요. 이게 이제 중간 정도 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체력이나 연세 등을 고려해서 좀 약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젬시타빈이라는 약을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체력이나 연세 이런 상태가 허락이 된다면은 폴피리녹스를 이용해서 보조 항암 치료하는 것을 가장 강하게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보조 항암 치료로서도 가장 효과가 잘 입증이 됐기 때문입니다. 선행화학요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폴피리녹스라는 약제가 여기서도 또 사용이 되는데요. 또 그게 견디지 못하는 환자분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젬시타빈 아브락산이라는 약제를 또 선행화학요법으로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폴피리녹스와 젬시타빈 아브락산이라는 그 두 가지 조합의 약제가 이제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날리리폭스라는 약은 비교적 가장 최근에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보험 급여는 안 되지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피리녹스와 매우 유사한 항암요법이 되겠고요. 폴피리녹스, 날리리폭스 모두 이제 3제 요법이 되겠고,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약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폴피리녹스에서는 이리노테칸, 날리리폭스에서는 라이포조말 이리노테칸이라는 한 가지 약제가 바뀌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췌장암에서 항암제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런 선행화학요법이나 항암요법 후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폴피리녹스라든가 혹은 뭐 나중에 말씀드린 젬아브락산이라든가 이런 약제가 나오면서 실제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환자분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럼으로써 선행화학요법을 하고 실제로 수술까지 넘어가는 환자분들의 비율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게 당연히 종양 자체의 성장을 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냥 단순히 종양 자체의 성장을 억제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종양이 지금 특정 부위에서 환자분한테 통증을 유발하고 있거나 어떤 장기를 누르고 있거나 이런 이제 실제로 국소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해서 종양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어떤 장기나 구조를 누른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실제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이제 정해진 일정, 정해진 용량 스케줄대로 이제 승인을 받게 되고요. 폴피리녹스나 날리리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약 스케줄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2주에 한 번씩 투여를 하게 되고 2박 3일에 걸쳐서 조금 장시간 투여하는 이제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젬시타빈 아브락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한 달을 주기로 투여가 이루어지는데요. 첫날 데이 1 투여되고 일주일 뒤 데이 8 투여되고 또 일주일 뒤 데이 15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누어 투여가 되고, 데이 15 투약 후에는 2주간의 휴약기를 거쳐서 총 이제 4주 간격으로 3번 투약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표준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용법 용량은 이제 환자분 상태, 환자분 체력 혹은 이제 환자분의 어떤 골수 기능, 치료하시는 임상의 그런 또 선호하는 처방 패턴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췌장암 항암제 치료하시는 환자분들께서 또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부작용이 손발 저림, 신경계 부작용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폴피리녹스에서도 옥살리플라틴이라는 그런 말초신경 부작용이 심한 약제가 투여가 되고요. 젬시타빈 아브락산 투여가 될 때도 아브락산이라는 약제 자체도 또 말초신경염이 심한 좀 부작용이 있는 약제입니다. 그 약제들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고요. 또 말초신경염을 증상 조절하는 약제를 또 투약함으로써 그런 이제 부작용들을 좀 줄이고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나 혈소판 수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용량을 감량한다거나 맞는 주기를 1주 정도 연기해서 맞는다거나 아니면 맞는 간격을 조금 늘린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고요. 식사량이 부족해진다거나 뭐 이런 부작용이 힘들다 그러면 영양 보충 음료 등을 처방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입맛 나는 약 같은 것들을 좀 추가로 처방해 드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또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고요. 췌장암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세포독성 항암제는 여전히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 치료 성적의 향상을 이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의 그런 개발이나 발전이 조금 더디다는 것이 조금 한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표적 항암제에 있어서는 지금 췌장암에서도 좀
몇 가지 이제 성공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브라카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그 환자분들에서는 파프 억제제라는 표적 항암제가 실제로 췌장암에서 사용될 수 있고요. 폴피리녹스 같은 그런 항암제 치료를 하고 효과가 있고 암 유전체 검사 결과에서 브라카라는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유지요법으로 현재 파프 억제제가 현재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어서 파프 억제제가 사용 가능한 대상 환자분의 비율은 5%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수의 환자분들이 대상이 되지 않는 표적 항암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RAS라는 돌연변이가 사실 췌장암 환자분들에서 거의 대다수 10명 중에 9명 환자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KRAS G12C라는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는 지금 표적 항암제가 실제로 개발이 돼서 췌장암 환자에서도 효과가 입증돼서 사용이 가능한데 전체 췌장암 환자에서 발견되는 KRAS 돌연변이 가운데 G12C라는 타입의 돌연변이는 실제로 1~2% 내외, 5% 미만입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췌장암 환자는 KRAS G12D, G12V와 같은 다른 타입의 KRAS 돌연변이가 훨씬 흔하거든요. 그런 표적 항암제들의 초기 임상 연구 결과가 좋고 지금 개발이 아주 적극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KRAS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가 실제 진료 현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딘이라는 또 표적도 굉장히 췌장암에서 중요한 표적인데요. 위암에서는 이미 효과가 입증되고 표준 치료로 넘어온 이제 그런 표적이 되겠고요. 실제로 췌장암에서도 그런 클라우딘 발현이나 표적 항암제 효과가 어느 정도 초기 임상에서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임상 연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췌장암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암종도 마찬가지지만 절대적으로 치료제의 발전만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치가 가능한 상태로 일찍 발견이 돼서 완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을 높이는 게 꼭 동반이 돼야 되고요. 다만 이제 췌장암에서는 다른 위암이나 대장암에서처럼 뭐 내시경으로 선별 검사를 한다든가 확립된 조기 발견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좀 도전적인 과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 피검사로 어떤 특정암 혹은 여러 암들 조기 발견하는 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언젠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췌장암은 확립된 위험인자라고 할 만한 게 사실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담배, 그리고 하나는 이제 당뇨,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금연하는 게 담배로 인한 암 발생, 담배로 인한 여러 기저질환, 폐질환이랄지 뭐 여러 질환들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진 위험인자를 잘 컨트롤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확실한 게 되겠고요.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미국 그 암협회나 이런 데서 권고하는 그 건강한 이제 라이프 스타일 유지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하고 가족분들이 좀 잘못된 정보에 좀 이렇게 귀 기울이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걸 보이거든요. 정보에 메말라 하시는 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항암 치료라는 거는 지레 겁먹고 아예 포기하기보다는 담당 교수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그런 부작용이나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을 잘 저울질을 해서 뭐 용법 용량을 조절하면서 항암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잘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